예,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윈도우즈 시스템 프로그래밍으로 좀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요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들,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진행 방향이라든가, 뭐 개발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그 일종의 오리엔테이션 정도로 이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그 윈도우즈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운영 체제에 대한 굉장히 높은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 체제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분야 자체가 일단 기초 과정이다라거나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최소한 이제 중급 이상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분야 자체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운영 체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존적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윈도우즈가 됐든 아니면 뭐 리눅스가 됐든 뭐 유닉스가 됐든 뭐 뭔가 이제 그 OS를 특정해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이제 뭐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윈도우 분야의 모든 커리어가 특수화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제 윈도우즈 시스템 프로그래밍으로 시스템 프로그래밍 파트를 다루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가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넓고 얕게 외워서 컴공 전공자 되기라는 이제 제가 만든 다른 강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기초 부분이죠. 그래서 이 기초 부분에 대한 이론들은 이미 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구조 정도도 안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이 자료 구조를 당연히 C나 C++ 같은 네이티브 코드로 공부하셨다라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구조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이 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연결 리스트입니다. 연결 리스트고, 그러니까 스택이니 큐니 하는 이런 선형 자료 구조를 연결 리스트로 내가 구현은 해봤다. C나 C++로 구현을 해봤다 라는 대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요 정도를 할 줄 모른다 그러면은 아예 이제 이 수업은 들으실 수가 없고, 들어서도 안 돼요. 예, 전혀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이 연결 리스트 같은 걸 만들게 되면은 뭐 일단 메모리 동적 할당하고 포인터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잘 하실 텐데요. 이 예를 들면 이제 에몰록 같은 메모리를 이제 동적 할당해주는 함수가 있죠. 아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 함수를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수업은 이 에몰록 함수를 어떻게 쓰느냐를 다루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에몰록을 내가 직접 만들 수 있을까, 그 주제를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뎁스가 좀 아무래도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독하게 되새기는 C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제 요 강좌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썼던 책 중에 이제 독하게 시작하는 C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조금 더 뭔가 시스템적인 이론하고 엮어가지고 뭐 내용을 다룬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 내용하고 요 지금 강의하고 일부 내용이 중첩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어디가 그러냐면은 이 스레드에 관련된 기초적인 이론 부분하고, 그 다음 비동기 파일 입출력에서 내용이 겹치는데, 특히 이 지금 겹친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이제 PPT 슬라이드도 같은 걸 쓰고 예제도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더 제가 이 독하게 되새기는 뭐 요 과정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깊이 더 다루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더 추가되거나 뭐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를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다라고 좀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 사용되는 이제 교재 부분인데, 이 교재 부분도 이제 그 우선은 이것도 이제 예전에 제가 썼던 책인데요. 지금 팔지 않습니다. 팔지 않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쓴 책인데, 여기 이제 기초적인 내용을 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을 일단 차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 제가 예전에 썼던 이 내용을 주로 활용을 했다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책이 아무래도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어디서 이제 가져와서 메꿨냐면은 이 책이죠. 요 강의를 듣는 아마 교육 목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 이 책을 아마 윈도우즈 시스템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복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독자들이 요구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윈도우즈 시스템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그냥 바이블이에요. 교과서이자 바이블 같은 책인데, 그래서 이 책을 반드시 봐야 돼요. 이쪽 분야의 전문가로 가실 분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려워요. 그냥 봐서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내용 자체를 어느 정도 안다라는 전제를 두고 썼어요. 그래서 어떤 기초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내부에 대한 얘기, 내부 구조라든가 뭐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막 필자가 이제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심지어 뭐 윈도우즈를 만든 이제 MS사의 어떤 뭐 이런 게 이렇게 됐어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는 수준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기초 같은 걸 논할 이유가 없죠. 물론 이제 기초라는 어떤 리밋이나 그런 어떤 기준 같은 것도 상대적이겠지만, 어쨌든 이 책에서는 이제 기초를 사실상 논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강의의 목표는 이 책을 정말 제대로 잘 읽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데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뭐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우리 수업에서 지금 주로 다루려는 내용과 어떤 뭐 그 다음에 이제 안다고 여러분이 이제 전제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가볍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이제 어떤 분들이 들으셔야 되냐면은 뭐 이제 C나 C++ 계열로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플랫폼을 골라야 되잖아요. 이런 네이티브 코드들은. 그 중에서도 이제 윈도우 쪽으로 깊게 들어가실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강의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리눅스 쪽으로 공부를 하신다고 해도 거꾸로 이제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공부한다고 해도 윈도우의 이론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돼요. 윈도우 공부를 한 다음에 리눅스를 한다고 해도 대단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거의 어느 정도냐면은 용어 정도가 다를 뿐이지 원론적인 측면에서 이론이 상당수가 겹칩니다. 네, 그래서 뭐 둘 중 하나라도 좀 네이티브 코드를 다루시는 분들은 운영체제 뭐가 됐든, 윈도우가 됐든 리눅스가 됐든 유닉스가 됐든 한 가지만 좀 완벽하게 끝을 내주시면은 나머지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이제 쉽게 넘어갈 수 있다. 그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시스템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은 네, 저랑 한 하루 정도를 온전히 투자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우선은 그리고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에서도 아주 깊은 내용보다는 이제 기초적인 것을 위주로 앞서 말씀드린 제프리의 책이죠. 그 책을 혼자서 이제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다. 네, 그런 것이 이 강의의 목표이다라는 점. 네, 뭐 이제 디테일하고 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기본 어떤 목표는 기획 의도나 내용은 그렇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강의가 지금 뭐 시스템 프로그래밍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기초편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이제 응용편이 나오게 되는데, 이 응용편에서는 뭐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초를 안다고 했을 때 논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좀 제프리 리처 책의 내용을 더 깊게 가는 건 아니고요. 어떤 테크닉적인 측면, 뭐 서비스 프로그래밍이라든가 뭐 API 후킹을 어떻게 한다라든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응용편에서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비슷한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기초를 튼튼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겠죠. 이 수업의 목표이다. 시작에 앞서서 이렇게 강조 한번 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